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빌드업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것도 정말 잘한다.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레버쿠젠과의 경기에도 불구하고 무실점 승리. 그렇다면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수비수다. 김민재 선수가 경기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후토크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 16일 새벽이었습니다. 독일 레버쿠젠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레버쿠젠 원정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바이에른이 0대0? 무득점?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번 시즌 저도 골 넣고 지고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바이에른은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 부임 이후에 한 경기도 상대전적에서 이기지 못한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 1무 1패로 특히 이제 후반기 패배가 우승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3위까지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참패로 작용했는데요. 이번 시즌은 2경기 2무, 나머지 경기에서 많이 이기면 우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은 승점 55점이고 레버쿠젠은 승점 47점으로 두 팀의 승점 8점 차가 유지됐어요. 지금 후반기 들어가고 있고 맞대결이 더 이상 남지 않았는데 8점 차? 이건 바이에른의 우승 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상황이죠. 한 7분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에른 현재 17승 4무 1패, 레버쿠젠은 13승 8무 1패입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결국에는 바이에른이 더 많이 이겼다. 그리고 라이벌 레버쿠젠과 경기에서 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찌어찌 버텼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죠. 자, 경기 내용을 보면요. 레버쿠젠이 사실 압도했습니다. 홈에서 레버쿠젠이 압도했고요. 슛 횟수가 2회 대 15회. 이게 바이에른 입장이에요. 바이에른이 그냥 밀렸다는 거죠. 기대 득점, XG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0.05 대 2.19, 0.05. 정말 엄청나게 낮죠? 사실 두 개 중에 하나는 슛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 슛인지 그냥 수비 몸에 맞은 건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에른의 실질적인 슛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슛 1개, 레버쿠젠은 정말 위협적인 슛 여러 개, 그래서 2.19 대 0.05가 됐고요. 다만 전반기와 아울러 본다면 반대로 전반기에는 무승부였지만 오히려 바이에른이 이 정도로 압도했었다.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엔 바이에른 홈이었고요. 바이에른이 슛 18회 대 3회로 역시 압도를 했는데 당시에 1대1 무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놓고 보면 각자 홈에서 압도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한 바이에른은 주중 경기를 했는데 레버쿠젠은 안 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셀틱과 원정을 갔다 왔죠. 이런 체력적인 열세까지 감안한다면 바이에른이 이날 경기력에서 밀린 거 있을만한 일이다. 물론 너무 심하게 밀리긴 했지만 있을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레버쿠젠이 압도한 이유는 말씀드린 체력적 우위도 있지만 전술 싸움에서 알론소가 콩파니에게 완승을 거뒀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이 종종 쓰긴 하지만 그래도 주력은 확실히 3백인데 이날 오랜만에 포백을 꺼냈고요. 포백이 완벽하게 먹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쓰던 3-4-2-1이 아니고 4-4-2 포메이션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측면 자원이 늘어납니다. 스트라이커를 하나 버린 대신에 측면 자원을 늘린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비르츠, 그리말도, 그리고 레프트백으로 나온 인카피에 이 3인 연계,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평소에는 발 빠르게 침투한 선수 1명인데 이날은 프림퐁, 텔라 2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좌우를 흔드는 레버쿠젠 공격에 바이에른이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 결과 바이에른이 유효슛 1개도 못 날리고 슛이 2개였지만 둘 다 빗나갔거든요. 하나는 수비 몸에 맞고 하나는 그냥 빗나가고, 그래서 유효슛이 없었다. 이런 경기는 2008년 5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려 16년 7개월 만에 바이에른이 슛을 하나도 날리지 못할 경기가 나왔습니다. 유효슛이죠, 유효슛. 기대 이상으로 뛰어났던 비르츠, 그리고 기대 이하의 부진을 보인 케인, 이 두 명의 데뷔가 극명했는데요. 먼저 이제 비르츠의 활약을 얘기하려면 무시알라와의 라이벌 구도를 얘기해야겠죠. 독일에서는 이 두 명의 슈퍼천재, 독일 대표팀의 차세대 주인공 비르츠와 무시알라의 라이벌 구도 때문에 바이에른과 레버쿠젠의 빅매치를 더욱더 주목하곤 하는데요. 경기력에서 이날 비르츠의 완승이었습니다. 효율적인 판단과 창의성, 그러니까 번뜩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이다라는 게 비르츠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 이날 또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드리블 성공 무려 6회, 결정적인 슛 하나를 노이오가 막는 것까지 경기력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물론 마무리를 못해서 아쉽겠지만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거함을 쥐고 흔들만한 뛰어난 경기력 보여줬고요. 돌파도 이날 제일 좋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인 우파메카노를 쉽게 뚫어낸다든지 뛰어난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무시알라는 바이에른 뮌헨이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했잖아요. 무시알라도 이걸 풀어줄 수는 없었고 대신에 열심히 수비를 했어요. 보면 무시알라가 볼 경합 승률 이런 게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부분 수비에서 나왔다는 거. 무시알라는 그냥 열심히 수비하면서 비르츠가 공격으로 신을 낼 때 열심히 뒤를 따라다니느라 바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시알라는 이발 바로 전날에 재계약을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과 2030년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 축포를 열심히 쏘고 싶었겠죠. 하지만 축포가 아닌 열심히 팀플레이를 하느라 바쁘다 그냥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부진한 선수는 케인인데 케인은 말씀드린 슛 2개 중에 하나를 날리긴 했습니다만 그 하나도 이게 슛인지 아니면 크로스가 수비 몸에 맞은 건지 애매한 그냥 조금 앞에 수비가 있는데 뚫지 못하고 그냥 대충 찬 거에 가까운 공이 못 맞고 튄 거 이게 다거든요. 그 밖에는 진짜 아무런 플레이도 하지 못했습니다. 빅매치에서 케인이 많이 지워지고 있는데요. 레버쿠젠 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맞서라고 할 수 있는 팀들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요 네 팀 상대로 이번 시즌 모든 경기 무득점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주요 경기에선 좀 지워지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있죠. 챔피언스 리그 골은 많은데 약팀 상대로 4골씩 몰아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주중 셀틱과의 경기에서는 모처럼 뭐 득점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케인이 전반적으로 빅매치에 강하진 않다라는 것을 또한 노출하고만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이죠. 김민재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재를 비롯한 수비진, 이 모든 경기력, 또 바이에른 공격진의 부진,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굉장한 수비력을 통해서 무승부를 따냈습니다. 일단 콩파니 감독이 경기 전에 고심 끝에 이토 히로키 카드를 꺼냅니다. 주전 레프트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을 결정한 가운데 최근에 좀 써본 원래 데이비스 다음 순번이었던 하파엘 게헤이루가 요즘 좀 경기력이 안 좋기도 하고 셀틱 가서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신체 능력이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선수예요. 대신에 센터백을 겸할 수 있는 이토 히로키를 써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간 것 같고요. 이토 히로키는 셀틱 상대로 교체 투입되면서 데뷔전을 치는 데 이어서 이번에 첫 선발 경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초반부터 말씀드린 그 레버쿠젠의 좋은 공격 전술 때문에 바이에른 수비진이 완전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고요. 특히 팀 전술이 어떻습니까? 바이에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뒤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프라인 넘어서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상대 스트라이커만 막는 게 아니고 상대 윙어를 막으러 막 센터백이 옆으로 벌리면서 올라가고 이런 적이 많거든요. 이게 바이에른의 기본적인 수비 전술이에요. 특정 선수 한 명이 돌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수비 전술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날 레버쿠젠은 그걸 너무 쉽게 비웃듯이 돌파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르츠를 향해서 김민재 아니면 우프메카노가 압박하러 간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옆으로 그냥 공을 돌려버려요. 탁탁탁탁 하면은 배후 침투하는 뭐 프림퐁이라든지 측면으로 파고드는 그리말도에게 프리한 찬스, 바로 위협적인 어떤 패스, 슛 이렇게 위협적인 기회를 계속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수비를 했던 전반전에는 바이에른 수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또 김민재 선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 막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답은 끈질긴 수비밖에 없다. 이걸 알았는지 후반전에는 훨씬 라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주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문전을 정말 틀어막고 팀의 승점 1점을 선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스탯을 보면요. 수비적인 행동 21회로 이날 경기에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바이언의 상대팀 센터백들이 수비적인 행동을 제일 많이 하겠죠. 얻어맞느라 바쁘니까. 근데 이날은 김민재가 얻어맞느라 바빠서 수비적인 행동이 무려 21회로 경기 최다였다. 태클은 3번 중에 1번 성공해서 성공률이 높진 않았지만 가로채기 3회, 블로킹 1회, 걷어내기가 무려 13회, 경기 1위입니다. 그리고 헤딩 클리어는 5회, 이것도 1위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오든 문전에 떨어지든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머리 걷어내고 발로 걷어내고 이런 플레이를 김민재가 계속하면서 마치 약팀 센터백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다는 것이죠. 경합 승률을 보면요. 아까 태클은 3번 중에 1번밖에 성공 못했다고 했지만 이걸 포함한 경합으로 넓혀보면 지상 경합 5회 중에 3회 성공으로 괜찮았습니다. 공중볼 경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5회 모두 성공했고요. 경합 승률은 결국에는 10번 중에 8번 승리했으니까 80%의 승률, 상당히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터치 팀 내 1위, 패스 팀 내 1위 이렇게 안 좋은 경기에서도 빌드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고 경기를 했고요. 패스 성공률이 85%로 평소보다 훨씬 낮았어요. 근데 보면은 이날 바이에른 포백 중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80대고 양쪽 풀백은 무려 70대입니다. 이 정도로 바이에른 포백의 패스 성공률이 낮은 경기는 뭐 처음 본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 정도로 상대 레버쿠젠의 압박을 정말 잘했고 바이에른 패스 미스를 많이 유도했습니다. 사실 김민재가 앞으로 주는 패스도 불안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막았다는 거. 자기가 뭐 만든 어떤 배설물 자기가 다 치웠다는 거. 그러면서 무실점을 유지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김민재의 롱패스 4개 중에 3개가 동력에 연결됐는데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왼쪽으로 쫙 올라가는 그나브리에게 롱패스를 딱 해주고 그나브리가 그걸 살려서 패스 해가지고 케인의 슛까지 갔죠. 아까 말씀드렸던 케인의 좀 애매한 슛으로 기록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좀 위력이 없었지만
아무튼 슛으로 기록된 거 하나가 김민재 롱패스에서 나왔다. 팀 슛이 딱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절반이 김민재 롱패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민재가 뭐 공수양면에서 고군분투했고요. 결국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서로 자기 마크를 잘 막기도 하고 서로 뒤를 커버해주기도 하면서 버티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빠진 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슛을 많이 했겠죠. 그것은 대체로 노이어가 좀 막아내기도 하고 또 골라인에 서 있던 이토 히로키가 들어가는 슛을 걷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겨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무실점을 지켜냅니다. 이렇게 큰 경기에서 공격진이 완전 기대 이하였고 팀 전술도 다 밀렸는데 무실점했다. 뭐 아무튼 수비진이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있었던 굉장히 빅매치에 약하더란 이미지와 이번 시즌 완전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생각해보면요. 전반기 되게 잘했어요, 김민재. 근데 전반기 너무 갈렸죠? 아시안컵 갔다 왔죠? 그러면서 후반기에 컨디션 뚝 떨어지고 레버쿠젠전, 후반기 레버쿠젠전 대패, 후반기 뭐 챔스 레알전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실점으로 직결되는 실수들이 좀 보이면서 그게 이제 평가를 뚝 떨어뜨리는 내용을 미쳤고요. 지난 시즌 후반기 평가뿐이 아니고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김민재 저 선수는 빅매치에 약하다라는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이번 시즌 어떻습니까? 이번 시즌 전반기, 후반기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분데스리가 최대 빅매치인데 2경기 다 수비진의 힘으로 많이 해냈고요. 특히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는 현지 평점에서도 뭐 키커에서 2점을 받으면서 MOM급으로 뽑히는 등의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큰 경기에서 잘해주고 있다. 또 챔피언스 리그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리그 페이지에 굉장히 결정적인 경기였던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김민재의 선제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한 바가 있죠. 이렇게 큰 경기일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게 이번 시즌 김민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다가올 챔피언스 리그 빅매치들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고요. 결국에는 선수는 인상으로 팬들한테 가는 거지 평균적인 어떤 평점이 높다고 해서 팬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매치에서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빅매치 또 다가오는 빅매치 김민재가 계속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예감을 가져봅니다. 사실 이번 경기 현지 매치 평점이 좋진 않을 거예요. 제가 평점 보다 왔는데 높진 않거든요. 좀 낮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김민재 혼자 낮은 게 아니고 팀이 다 완전 바닥입니다. 김민재가 그 중에서는 그냥 보통 정도? 팀 내에서는 너무 낮지 않은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현지 매체가 이번 경기 김민재한테 4점을 주든 몇 점을 주든 아무튼 수비진의 힘으로 어찌어찌 버텨서 승점을 따내고 우승에 크게 한 발 다 갔다는 거 바이에른 구단 내부적으로 다 알 거고요. 팬들도 아마 알 겁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현지 매체가 몇 점을 주든 이번 경기 승리 아니죠. 이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왜냐면 얻어맞다가 승점을 좀 따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 주역이었습니다.